이제 판결이 나왔지만 네. 2심, 3심 가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온 거야. 맞습니다. 제 개인의 욕심으로 이제 달라들었던 사건인데 1심에서의 어떤 유죄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2심, 3심을 계속 관여를 해야겠구나 생각했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유죄를 받고 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의 변론이 불만이었을 수도 있고 탐탁치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2심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또. 그게 사실 또 슬프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아이들. 네. 자,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1심에서 실패했던 변호인으로 하여금 다시 2심을 맡게끔 한다? 근데 이 어떤 1심 변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근데 또 이 사람밖에 기댈 상대가 없다? 선택권도. 예. 야,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2심 때부터는 이제 과감하게 변론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과감하게 변론을 해도 예, 7명이나 자백을 한 사건이잖아요. 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고문 없이 물리적인 강요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1명이 아니라 7명이 그쵸. 했다. 7명이 이렇게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쉽게 할 수 있어?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경험적인 사건이 있어야겠다. 근데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서 그런 여러 명이 자백해서 무죄 나온 사건이 없었습니다. 살인 사건. 그래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이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문위원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런 경험적 사례를 찾고 싶다. 7명이나 된다. 네. 그래서 근데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찾았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찾은 사례가 이제 1989년에 발생했던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네. 조깅하던 여성이 폭행 강간 당해서 진짜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사건 네. 있거든요. 청소년들 5명이 범인으로 몰렸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복역을 했고. 네, 예. 복역도 다 마쳤고 네. 그런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그 5명 거기도 5명이었거든요. 네. 5명의 가난한 그리고 소외받은 그런 어떤 미성년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아주 중범죄의 자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례가 또 논문으로 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과 이 사건을 이제 연결시켜 보니까 너무나 많이 비슷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네. 네. 그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과 사람을 놓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에서는 사실 한 아이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나 여기 어딘데 어떤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할머니 와줄 수 있어? 오기 힘들지. 그리고 어떤 다른 아이들은 또 전화할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당장 이 상황부터 모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뒷일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다음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뭔가 길이 있겠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현실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죄의 어떤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형에 대한 어떤 현실감도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